메이저리그는 먹튀가 참 많습니다. 먹튀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FA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FA가 되는 선수들은 20대의 전성기를 보내고 30대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30세가 된 선수들은 전성기 기량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단들은 선수의 전성기가 워낙에 좋았고 어느 팀에서나 필요한 선수처럼 활약한 모습만을 보고 과거의 영광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투자 금액이 늘다 보니 선수들의 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금지 약물 복용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 이후부터는 만 30세 이후 기량이 하락하는 추세가 더 빨라지고 많아지면서 점점 구단들은 먹튀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FA 시장에서 30대 선수들은 한파를 맞이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 10년간 메이저리그에서 최악의 먹튀 선수는 누가 있었을까요? 2004년 2월 7년 1억 달러에 사인한 푸홀스는 역사에 남을 7시즌을 보낸 후에 2012년부터 LA 에인절스와 10년 2억 4천만 달러에 사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 당시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2004년 계약 기간 7년 동안 MVP 1위 3회, 2위 2회에 OPS 1.037, 조정 OPS 171을 기록했고 팀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2번이나 했습니다. 1루수인 푸홀스에게 연봉의 90%는 타격 능력을 믿고 투자한 것일 텐데 2012년 이후 푸홀스의 추락은 유명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20대를 보낸 푸홀스는 현재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왔고 그동안 기록한 성적을 다 깎아먹고도 아직 3년이나 계약 기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에인절스 입장으로서는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데이비스만큼 실질적으로 팀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름값에 비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봉에 비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비스는 그 둘을 합쳐놓은 완전체입니다. 2013년, 2015년 홈런왕을 했던 데이비스를 붙잡기 위해 볼티모어는 7년 1억 6,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1루 자원이 마땅치 않았던 볼티모어로서는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데이비스는 그 후 역대 최악 먹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봉에 비해 못하는 건 둘째치고 리그에서 아예 제일 못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2018년엔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 역대 최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홈런왕은커녕 평균 선수만 되어줘도 팀에서는 고맙다고 느껴야 할 정도로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엔 개막 이후 61타석 연속 무안타, 53타수 연속 무안타 신기록을 수립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만 20세에 데뷔해 팬그래프 기준 승리 기여도 4.6을 기록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제이슨 헤이워드입니다. 헤이워드는 홈런, 도루, 수비가 모두 완벽한 5툴 플레이어였고 FA 직전 시즌 카디널스로 트레이드되며 팀의 100승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FA가 되며 공수주가 완벽한 플레이어, 게다가 옛날처럼 타율, 타점 같은 쓰잘데기 없는 성적보다는 세이버 매트릭스로 선수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헤이워드는 2억 달러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헤이워드는 컵스와 8년 1억 8,4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며 컵스의 한을 풀어주기는 무슨 계약 이후 3년간 승리 기여도는 팬그래프 기준 4.0을 기록했습니다. 공수주가 완벽했던 헤이워드가 타격 능력이 완전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부상이 겹치면서 운동 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베리 지토는 7년 1억 2,600만 달러에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했습니다. 2006년 당시 투수 FA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베리 지토는 222경기 선발 출장 102승 65패를 기록했고 2002년에는 무려 23승을 기록하며 사이영상을 수상한 당대 최고 좌완 투수였습니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는 지토의 원래 팀 오클랜드 바로 옆 동네라서 지토가 못할 거라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승수로만 투수를 평가하면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나는지 지토가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지토가 기록한 이닝은 1430.1이닝으로 해당 기간 9위였고 102승은 10위였습니다. 그러나 XFIP는 4.68이었고 FA 직전 3년으로 기준을 좁히면 4.76이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자책점이 4점대였으니 이미 베리지토의 먹튀는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승수만 보고 계약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통산 102승이라는 구닥다리 기준으로 먹튀가 예고된 투수에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지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3회를 한 뒤 화려한 20대와는 다르게 쓸쓸하게 은퇴합니다. 베리지토가 2006년 12월에 기록한 7년 1억 2,600만 달러 기록은 만 1년 만에 요한 산타나가 깼습니다. 매츠는 미네소타에 유망주 4명을 주고 산타나를 트레이드 해온 뒤 6년 1억 3,75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산타나보다 더 큰 계약 규모를 했던 선수는 약쟁이 에이로드, 약쟁이 매니 라미레스, 에릭 지터, 토드 헬튼 4명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WHIP 최저 1위, 탈삼진 3년 연속 1위, 그리고 2위 1회, 싸이 영상 2회 등 세이버 매트릭스 클래식 성적 구분 없이 아메리칸 리그를 초토화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34경기를 출장해 평균 자책점 1위를 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나 했지만 그 후 고질적인 어깨 부상이 생겨버렸고 2010년까지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연봉값을 했지만 그게 산타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산타나는 2012년 139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겨울 복귀 소식만 전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복귀 소식마저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템파베이 시절 칼 크로포드는 공수주가 완벽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특히 수비와 주루에서는 리그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였고 매년 50도루를 기록하고 3루타도 10개씩 기록하는 등 역동적인 플레이어였습니다. 2008년 템파베이의 리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크로포드는 2010년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7.8을 기록하며 타격 포텐까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2010 시즌이 끝나고 같은 지구 보스턴이 7년 1억 4,200만 달러의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좌타자에게 유리한 페네이 파크가 홈구장이니 크로포드의 잠재력이 폭발할 줄 알았으나 크로포드의 성적이 폭파해버렸습니다. 리그 최고라고 할 수 있던 주루 능력이 사라지고 출루율 2할 8푼 9리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함과 동시에 2012년은 손목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3,000안타, 700도루, 3루타 200개도 기록할 것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크로포드는 2,000안타, 500도루를 기록하지도 못한 채 2016년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은퇴합니다. 사생활 관리가 안 돼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늦은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해밀턴은 2008년 32홈런 130타점, 2010년 32홈런 100타점 등 홈런 능력을 보여주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2년엔 148경기 43홈런 102득점 128타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라는 얘기를 들으며 LA 엔젤스와 해밀턴은 5년 1억 2,50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동안 해밀턴이 에인절스에서 기록한 홈런 숫자는 31개였습니다. 애초에 해밀턴의 타격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30홈런 이상 기록하는 장타자였고 그때만 해도 투고 타자 흐름이 가속화하던 시절이라 30홈런만 기록해도 장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밀턴은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의 거품은 앞서 언급한 타점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였으면 100타점이건 130타점이건 타점 같은 아무 소용없는 성적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박아버렸을 텐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타점 능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해밀턴은 2010년 32홈런, 조정 WRC 175를 기록했지만 그 전후로 150 이상 기록한 적은 없었고 2012년 43홈런을 기록했을 때도 조정 WRC는 140 정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조정 WRC 140 정도를 기록한 30대 선수에게 1억 달러 이상 계약을 하려는 팀은 없습니다. 당시에 해밀턴에게 있었던 거품은 타점 때문이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2011년 캠프는 161경기 39홈런 40도루 OPS 0.986 조정 WRC 168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8.3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MVP급 성적이었지만 2011년 내셔널리그 MVP는 밀워키 브루어스의 약쟁이 라이언 브론에게 뺏겼습니다. 2011 시즌이 끝나고 캠프는 다저스와 8년 1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캠프는 매년 20홈런 20도루를 기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호타준족이었고 2011년 타격 포텐이 터져서 MVP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만 27세였던 캠프는 앞으로 다저스의 역사가 될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2012년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연속 경기 멀티히트 경기 등 다저스 구단 역사에 묵혀있던 기록들을 하나 둘씩 격파하던 와중에 5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캠프의 399경기 연속 경기 출장이 중단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캠프와 다저스의 인연은 악연이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쿠어스 필드에서 펜스 충돌로 당한 어깨 부상, 무릎 부상까지 겹쳤던 캠프는 그 다음 시즌 류현진의 첫 메이저리그 시즌인 2013년엔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2014년 25홈런 조정 WRC 141을 기록해 반등에 성공한 줄 알았던 캠프는 그 이후 샌디에이고, 애틀랜타를 거쳐 2019년엔 신시내티로 갔습니다. 2016년엔 35홈런도 기록하는 등 장타력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그가 받는 연봉이 2천만 달러고 홈런 외의 나머지 숫자는 모두 평균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먹튀 선수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봉값 못하는 선수라고는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